오늘 리뷰는 바로 HG CE 레전드 건담! 세상에, 이게 상품화랑 그렇게 연이 없었던 레전드가 드디어 HG가 CE로 정말 오랜만이 뭐야, 시드 데스티니 시절 이후 처음으로 HG 프라모델이 발매됐습니다. 발매는 2026년 1월 31일, 가격은 엔가로 2,800엔, 국내에서는 33,600원입니다. 일단 박스 아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배경으로 데스티니 건담이 있다던가, 주변에 드라군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빔을 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굉장히 멋지게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 시드 액션 시스템을 탑재를 했다 그래서 액션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번 리뷰 시청 소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HGC 레전드 건담 리뷰 시청하신 후에 댓글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HGC 레전드 건담을 드립니다.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스티커가 은근 들어있습니다. 은근.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본체에 쓰이는 거는 이 좌측에 1, 2, 3번밖에 없어요. 이 세 개. 눈, 앞뒤 렌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빔라이플에 쓰이는 스티커입니다. 빔라이플의 센서, 빔라이플의 흰색 라인, 빔라이플의 총구 흰색, 빔라이플의 뒤쪽 흰색, 빔라이플 중간에 있는 다른 컬러들, 뭐 요렇게. 그래서 좀 제품 자체, 그러니까 레전드 건담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빔라이플에서 애매하게 그 분할이 없다. 그래도 이 스티커를 쓰더라도 이질감은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에너지 빔 라이플!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시드 시리즈의 라이플 이름이죠. 고에너지 빔 라이플. 여기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스티커 부분들이 다, 흰색은 다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이 센서 커버의 흰색은 분할입니다. 이게 참 아쉽다면 아쉬운 게 나머지 흰색들도 분할하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장 뒷부분도 그냥 요 좌우 조립한 다음에 뒤에서 그냥 캡 씌우듯이 끼울 수 있을 거고, 앞쪽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중간 부분도 못할 건 아닐 텐데 뭐 이런 데서 코스트 다운을 했나 봐요. 예. 그래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질감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딱 옆에서 봤을 때 흰색이 어디 막 튀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 잘못돼가지고 어디 삐져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만 부착해주면은 상당히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라이플의 총구 부분도 멋지게 조형되어 있고요. 구멍도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라이플 자체가 되게 두껍게 되어 있죠. 거기다 길쭉한 형태다 보니까 또 이런 디자인 멋지고요. 그리고 지금 요 외장의 구멍들, 동그라미 5개가 보이는 거는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쪽에 이 프레임 부분은 분할이에요. 이 아래쪽까지도 싹 다 분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놓고 외장을 좌우로 끼운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검은색 부분, 이거는 스티커 붙이기 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구멍을 스티커로 덮어버린 거라서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 빨간색 부분도 스티커 처리, 되게 작은 부분이니까 요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뒷부분도 스티커 처리. 이쪽은 스티커 3개짜리입니다. 양옆에 하나 붙이고 가운데 패널 라인 내부에 하나 붙이고. 근데 또 스티커에 힘을 줬다 느껴지는 게 이걸 분할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큰 거 스티커 하나 부착하고 땡 쳤을 건데 그래도 패널 라인의 깊이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현을 해줬어요. 이 앞부분 같은 경우도 이질감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것마저도 스티커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 재단 상태도 상당히 좋아서 끈 라인이 딱딱 맞으니까 이질감도 굉장히 적죠. 그리고 손잡이도 당연히 접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어서 백팩에 끼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디파이먼트 개 빔 자벨린! 그냥 빔 자벨인데 뭐 사실상 근데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벨린 형태로 쓰기 때문에 빔 자벨린이라는 이름도 맞는 말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손잡이의 형태도 약간 버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에다가 뭐 파츠 교체 없이, 별도 파츠 없이 양끝을 연결해서 자벨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펙트야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HG에 쓰이는 빔 자벨 이펙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이제 다리에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본체 시작하면서 수납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체용 편손입니다. 이제 왼손만 들어있고요. 멋지게 펴고 있는 손 자체가 아주 강렬하죠. 딱 오른손에만 무장 들었을 때 쓰면 빔자벨린 들고 쓰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솔리두스 풀고르 빔 쉴드, 데스티니의 그것과 같은 쉴드입니다. 그치만 이쪽은 이제 평광 성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안에 펄이 살짝 들어가면서도 이제 그 빛의 각도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이런 컬러감들, 이런 것도 보기 좋죠. 기본 형태는 우리가 데스티니에서 보던 그거랑 비슷합니다. 각진 형태의 안쪽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막 빔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테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체 보기 전에 드라군 잠깐 이야기할게요. 돌격 빔 기동포 탑재 드라군. 근데 생긴 게 다른데 이름이 같나요? 이름은 같은데요. 넘버가 다릅니다. 이 큰 거, 그러니까 두 개 탑재되어 있는 이거 GDU X7 드라군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GDU X5 드라군입니다. 그래서 이 X5 드라군 같은 경우는 이제 빔 사격만 가능해요. 돌아다니면서 사격할 수 있는 그거고, X7 같은 경우는 뭐 사격도 사격이지만 근접 공격도 가능한 드라군이기도 합니다. 일단 두 드라군 다 HG에서 좀 놀라웠는데 이 빨간색이 분할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존 HG라든가 뭐 다른 데서는 잘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드라군의 작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작은 무장의 작은 부분이니까 분할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요거를 좀 안쪽으로 넣는 걸로 해서 이렇게 뒤에 빨간색이 보이죠? 이렇게 넣는 걸로 해서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X7 드라군 같은 경우도 이런 내부 디테일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둘 다 3mm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스탠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X7 드라군용 빔 이펙트 파츠, 짠! 지금처럼 이 끝부분에 빔이 발생되는 부분에 두꺼운 부분을 맞춰서 장착을 시켜줍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근접 공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근접 공격용 빔 파츠입니다. 그래서 이 빔 하나하나 관절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모아주는 것도 가능하고 펼쳐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드라군들을 조인트에 맞춰서 잘 끼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빔자벨린 수납도 해놓을 건데요. 일단 다리 바깥에 있는 외장을 잡아당기면 안쪽에 프레임이 전개되면서 수납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빔자벨린을 그대로 빔 발생하는 부분부터 밀어 넣으면서 이 손잡이 끝부분, 이 틈새가 안쪽을 보게, 이 안쪽에 보면 돌기 하나 보이죠? 이 돌기에 딱 얘가 끼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 조심해서 틈새가 안쪽을 보게끔 끝까지 딱 밀어 넣고 닫아주면 됩니다. 닫을 때도 프레임이 저 안쪽 파츠랑 간섭이 생길 수 있어서 여기서 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딱 여기 걸리면서. 그때는 살짝 누르면서 해주면 그냥 쏙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맞춰 넣고 닫아주고, 짠! 자, 깔끔하게 수납 완료! 자, 그럼 레전드 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조립하면서 놀란 거는 본체 기준 사용하는 스티커가 정말 눈이랑 요 메인 카메라가 전부라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모든 부분에 스티커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빨간색, 흰색은 없다. 진짜 놀랐다. 이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뒤에서 봤을 때 제일 놀란 부분이, 아니 스러스터 그 본체 등에 있는 저것도 빨간색이 분할이라고? 유일하게 안 된 게 이 발목 뒤랑 옆에 있는 요 스러스터 내부 빨간색 정도. 나머지는 다 되어 있어요. 와, 감탄. 자, 조립하면서 앞으로 레전드 건담의 HG는 다른 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퀄리티. 놀랍습니다. 그래서 짝꿍이라 할 수 있는 데스티니 건담이랑 같이 두면은 확실히 두정고, 그러니까 머리까지 높이는 같은데, 지금 HG에서 어레인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스타일이야 요즘 스타일로 됐지만은 이 백팩이 설정화랑 다르게 훨씬 커졌어요.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혼자 유독 박력 넘치고, 높이도 원래 이 정도 높이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 드라군까지의 높이 기준으로는 144분의 1 스케일이 아닐 겁니다. 뭐 아무튼 짝꿍이랑 같이 두니까 꽤나 볼만한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가만히 세워두니까 그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딱 그 듀렌다리 신이랑 아스란 데리고 와서 소개할 때 그 기분도 낼 수 있죠. 드디어 이 HGC 데스티니 스타일에 맞는 레전드가 나온 겁니다.
드디어 이게 몇 년 만이야. 이 데스티니 처음 발매된 것도 2019년인데 몇 년이야? 7년 만이에요? 아니 그보다 데스티니가 벌써 7년 됐어요? 헉. 아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7년의 갭이 분명 느껴지는 구조예요. 내부 구조나 조립 과정 자체가 이전에 나온 HG 시드 시리즈 그 중에 제일 좋아요. 뭐 시드 액션 시스템을 탑재했다 그러는데 그 구조 자체도 시드 프리덤 나오던 시절 24년에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머리에 작은 스티커 3개 쓰는 게 전부입니다. 눈 그리고 메인 카메라인데 메인 카메라도 지금 그림자 져가지고 스티커 분명 붙였는데 보인다. 네, 저 이마 안쪽에 보이죠? 저렇게 스티커가 앞쪽 뒤쪽으로 붙어 있고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확실히 요즘 스타일이 반영된 샤프한 느낌.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꿈도 못 꿨을 이런 분할들. 자, 당장 지금 눈에 아이라인 빨간색 분할 뭐 이런 거야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은 이 양 볼에 있는 네이비 컬러의 저 이제 볼 외장 이게 덕트 안쪽에 한 겹 더 있는 거 저것마저 다 분할이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뒤통수 쪽에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도 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꽤나 인상 자체가 굉장히 멋지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뭐 안테나 부분이나 그 외 네이비 컬러의 이 뿔 부분도 다 분할 처리되어 있고요. 좋네요. 그리고 예전엔 스티커였던 이 목 주변의 흰색 외장 이것도 분할입니다. 9판 레전드 때는 여기가 스티커였어요. 그래서 좀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고요. 지금 흉부 같은 경우도 이 분할 자체는 좀 심플한 편이죠. 여기도 원래 9판 때는 다 분할이긴 했어요. 빨간색이랑 네이비 컬러랑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래도 이 허리 옆구리 쪽의 회색도 분할이고요. 지금 백팩으로 이어지는 이 동력선 부분도 분할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내부 덕트도 지금 분할이고요. 그래서 기본 모든 컬러는 분할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접합선이 없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제 어깨 외장 자체 위에서 씌우는 방식인데 지금 접합선이 어디냐? 이 중간이에요. 여기. 원래 패널 라인이 들어갈 만한 부분을 접합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깨 여기 형태도 구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벗길 수가 있을 텐데 벗겨보면 마치 내부 프레임 분할하듯 해놨습니다. 가만 보면 이 어깨 바깥에서 보이던 덕트 있죠. 이것도 지금 이 안쪽 파츠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씌우는 걸로 접합선이 없는 그런 형태다. 야 이게 뭐야 싶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 아까 내부에 있었던 덕트 디테일도 있고 바깥쪽 스러스터 같은 경우도 가동식입니다. 멋지게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 자체는 원래 레전드 팔 정확히 더 나아가면 시드 시리즈의 팔이 좀 매끈하게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HGC 레전드 같은 경우는 그런 밋밋함 속에서 굴곡도 넣어주고 패널 라인도 좀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그러면서도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손목 주변 회색 파츠 같은 경우도 다른 식으로 분할을 했어요. 지금 이 좌우 조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접합선이 없잖아요. 양옆에 들어간 패널 라인 부분이 접합선인데 이 손목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도 또 다른 파츠입니다. 분할을 또 따로 해놨어요. 좋더라고요. 물론 손등에 이제 빔실드 발생 장치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 빨간색의 덕트 안쪽에 뭐 덕트의 분할 뭐 네이비 컬러의 분할 샤프한 스커트 디자인 그리고 뒤쪽 보면은 똑같이 생긴 스커트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 스커트에 덕트 끼우는 방법도 그냥 이 스커트에 쓱 끼우고 끝이 아니라 안쪽을 보면은 파츠를 넣고 내부에서 한번 락을 걸듯이 내부에서 조인트를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안쪽에도 디테일이 꽤나 멋지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외장과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고 그 끝에 이제 드라군이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부분 역시 뭐 조형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 내부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안쪽 봤을 때 색깔이 다른 것도 좀 매력 포인트고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각진 외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스타일에다가 다리 아래쪽 같은 경우도 그 적당히 두툼한 볼륨감 원래 레전드 자체가 좀 다리가 볼륨감 있는 형태인데 그 형태의 그런 모습도 잘 되어 있고 종아리 안쪽 덕트에도 이제 프레임 단계에서 분할이 되어 있기도 하고 바깥쪽도 마찬가지고 그 겉에 이제 네이비 컬러의 외장도 씌우고 뒤쪽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외장 따로 씌우는 방식이고 패널 라인 통해서 접합선 형태로 만들어 놓는 형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대놓고 보이는 접합선은 없어요. 이 정강이도 따로 분할돼가지고 좌우 조립하고 앞에 씌운 거라서 대놓고 다 접합선이요 하는 부분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본체 어디에도. 백팩에도 없어요. 그리고 무릎 안쪽의 흰색도 분할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앵클 가드와 발로 이어져 보면은 이제 발등에도 내부 프레임 단계에서 이제 분할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바깥쪽 포인트라든가 뭐 발바닥의 디테일도 심플하지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백팩도 보면은 이걸 빼서 볼게요, 한번. 자, 빼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조인트 두 개가 보입니다. 그 규격. HG 공통 규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에 있는 메인 스러스터도 내부 빨간색이 분할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연결부에도 나름 디테일들이 꽤나 멋지게 되어 있고 동력선까지도 백팩에 한 몸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아래쪽에도 약간 덕트 디테일도 보이고 이렇게 가동시켜서 보이는 이 뒷부분에도 꽤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등 중앙 유닛, 백팩을 연결해주는 가운데 유닛인데 이쪽도 이제 빔라이플 수납 구멍에다가 이제 관절부에도 조금씩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전체적으로는 총 8개의 드라군이 수납되어 있는 모습에다가 백팩 자체도 동그란 외형과 사이사이 있는 이런 깊은 패널 라인들 먹선만 넣어줘도 되게 이쁘게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서 봤을 때 역시나 메인 스러스터 부분 내부 빨간색부터 해서 다 분할 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건 뒤쪽이고 앞쪽 보면은 앞쪽 역시 패널 라인들 깊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가만 보면은 드라군 연결부 사이사이에도 패널 라인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또 놀라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드라군의 연결부 여기 있는 회색은 외장입니다. 빼보면 안쪽에 프레임 조인트는 따로 있어요.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조인트 꼈으니까 끝이겠지? 했는데 회색 외장을 한 번 더 씌우는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 와중에 조인트에도 디테일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노출되는 부분이라서 디테일을 넣어놨나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X7 드라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리하고 난 내부 디테일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가동 지금 한번 보면은 일단 본체에 연결됐을 때는 백팩을 위로 들 수 있게 위쪽에 관절이 하나 심어져 있죠. 이거는 원래 당연한 기본 형태인 거고 그리고 백팩 좌우가 뒤로 접힐 수 있는 관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원래 있는 기본 가동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가동이 포함됐는데 어떤 거냐? 백팩의 양옆에 있는 유닛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위로 돌릴 수도 있고 밑으로 돌릴 수도 있는 중간 관절이 여기 아까 디테일 들어가 있던 동그란 부분 여기 관절이 하나 또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액션이나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접었을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X5 드라군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부도 이거 원래 꺾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은 프레임 분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부 자체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빼는 걸로 락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앞뒤로 다 꺾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프레임에서부터 있었던 돌기가 하나 보이거든요. 이걸로 안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서 쉽게 꺾이지 않게 해놨어요. 물론 뭐 힘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냥 락이 바로 풀리면서 꺾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이 상태에서도 이제 슬라이드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더 편하게 움직인다든가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밀착됐을 때랑 슬라이드를 했을 때랑 이제 안쪽 공간의 차이가 있죠. 자, 그럼 레전드 본체 가동 살펴봅시다. 백팩은 전부 다 살펴봤죠. 일단 가동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백팩을 뒤로 살짝 접고 뒤로 살짝 들어 놓는 겁니다. 이러면 백팩이랑 내부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지 잡기가 편해져요. 일단 목관절은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래서 고개 돌릴 때도 살짝의 간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고요. 고개를 들고 숙이는데도 아래쪽에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숙일 수도 있고 드는 것도 이제 뒤에 외장이 있는 것 치고는 많이 들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어깨는 시드 액션 시스템이 탑재됐잖아요.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입니다. 팔 들고 내리는 부분은 볼 조인트인데 앞으로 빼는 관절이 있고 이 안쪽에서 상하 가동도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은 별도로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덕분에 안쪽에 또 이제 팔 관절이 따로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팔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죠.
이때 어깨에 있었던 관절까지 다 쓰면 엄청 들어집니다.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고요. 손목은 볼 조인트. 그리고 허리, 다른 곳들보다도 허리가 상당히 튼튼했는데 아무래도 큰 백팩을 짊어져야 하다 보니까 이걸 지탱하기 위한 강도가 돼요. 그래서 회전하는 거는 축입니다. 축. 꽤나 두꺼운 축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많이 움직이는 편. 그리고 허리 자체에서도 좌우 스윙 축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스윙하는 축이 있고, 스윙할 때 보면은 골반에도 스윙 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골반에서도 가동을 해준다. 보통 RG 같은 데 많이 쓰이던 건데 이제 HG도 많이 쓰네요. 그리고 허리에서 숙이고 드는 관절이 또 있죠. 근데 숙일 때 엄청 숙여지는 게 가만 보면 이렇게 크게 아주 크게 숙여집니다. 이 부분의 관절도 상당히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도 막 이렇게 허리가 쉽게 털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백팩을 잘 지탱을 해주고 있고요. 뒤로 드는 건 대신에 거의 막혀 있어요. 딱 이제 허리가 수직으로 서면 뒤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고관절, 유일하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일단 스커트는 좌우 연결인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별도로 좌우 개별 가동도 시킬 수 있고요. 안쪽에서 그냥 가운데를 잘라주면 되고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포인트 하나. 볼 조인트로 편안하게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바깥에서 보면은 여기 프레임에서 가동이 있나 보다, 여기가 그런 부분인가 보다 했는데 중간 가동은 없습니다. 중간 가동 없이 메인인 이 볼 조인트 하나가 전부예요.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들어 올릴 때는 스커트를 이렇게 뒤로 넘겨놔야 편합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편하게 가동을 하는 형태고요. 앞쪽 스커트랑 같은 파츠예요. 그리고 고관절은 축이동 기믹이 따로 없습니다. 조립은 재미있었어요. 조립은 이 아까 좌우 스윙 축 하나 두고 같은 프레임을 앞뒤로 끼우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립은 되게 재밌었는데 고관절 축이동이 없다 보니까 다리 앞으로 드는데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90도 좀 못 미치게 들어주고요. 옆으로 드는 건 편안하게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고관절의 스윙 축, 이거의 각도에 따라 다리 각도도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왼다리를 움직이고 싶으면은 허리를 왼쪽으로 스윙을 해놓으면은 여기 안쪽 프레임 단계에서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금만큼 움직이려면은 이 부분을 들고 움직여줘야 좀 더 올라가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 당연히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무릎은 이중 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만 좀 살려주면은 이렇게 종아리랑 허벅지랑 완전히 맞닿는 정도로 가동을 해요. 그리고 발목 앵클 가드 가동이 좀 있고요.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그래서 뭐 외장 간섭은 있지만 발목 회전도 되고,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거는 요 볼 조인트 아래쪽으로 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꺾는 거 엄청 많이 꺾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발목을 앞으로 굽히는 건 좀 약한 편인데 이렇게 앞으로 굽힌 다음에 뒤로 뻗는 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뻗는 건 엄청 많이 움직입니다. 대신에 이 뻗을 때 주의할 거는 발목을 뒤로 가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뻗으려 그러면은 지금 뒤꿈치가 위랑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발목이 안 뻗어지고요. 발목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뻗어야 가동축이 움직입니다. 간섭이 없어지면서. 고관절 가동이 좀 아쉬웠는데 무릎 꿇기가 또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꽤나 편안하게 가동을 해서 무릎 꿇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라이플도 들고 멋지게 세워줘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징을 취해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포징을 해볼 텐데 시리즈잖아요. 시작은 당연히 그것부터 해야겠죠? 당연히 라이플 액션. 역시 이런 시드 기체들은 포즈를 취해야 멋집니다. 무엇보다 조형이 길쭉하고 날렵한 느낌으로 바뀌면서 이 포즈를 취했을 때 더욱 부각되는 그런 조형이죠. 아니면 이런 식의 시드식 로우 앵글, 이런 것도 꽤 잘 어울리거든요. 역시 시드다. 항상 이렇게 날아오르거나 할 때 자주 나오는 구도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정말 구도로만 치면은 시드 데스티니 마지막 장면들, 이제 막 전쟁 다 자기들이 터뜨려 놓고 프리덤이랑 저스티스랑 같이 있는 모습, 그런 거? 그럴 때 자주 나오는 구도죠. 그리고 빔 쉴드 액션을 취할 건데 이게 데스티니 때랑은 다르게 생각보다 이렇게 빼기가 쉽지 않아요. 흰색 파츠를 빼서 빔 파츠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일단 손등부터 빼고요. 손등 안쪽에다가 빔삽의 끝부분 같은 거 있죠. 이거 밀어 넣어가지고 빼세요. 이렇게. 근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이게 매뉴얼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빔쉴드 액션도 이렇게 멋지게 취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식의 쉴드를 펼치고 돌진하면서 라이플을 발사하는 이런 액션도 꽤 괜찮죠. 그리고 빔 라이플은 손잡이를 이렇게 접어서 등장하는 조인트를 통해서 백팩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 자벨린 액션 역시 이렇게 좌우 연결을 해서 자벨린 형태로 만들어줘야 제맛이다. 그리고 액션이 이게 팔다리가 쭉쭉 뻗으니까 완전 역동적인 느낌이 나오긴 하네요. 조형도 되게 잘 맞물려가지고 이게 더 극대화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그 외에도 레전드 특유의 드라군을 앞으로 가동시켜서 일제 사격하는 그런 포즈라던가, 그리고 무슨 터렛 마냥 비행하는 도중에 뒤로 전개해서 발사하는 모습도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드라군 액션! 드라군을 베이스에 올려서 이제 빔 파츠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이렇게 근접 빔을 활성화시켜서 뭐 전함에 브릿지를 친다던가 그런 모습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 브릿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디 뭐 컨트롤룸이라든가 이런 데를 칠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죠.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빔을 뺀 상태로 이런 근접 빔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격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다음은 드라군 풀 전개 액션 만들어봤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운데 이렇게 마치 라벨처럼 레이저 바렐 눈만 딱 해서 에잇 하면은 촥 드라군이 와서 이렇게 일제 사격하는 그런 느낌의 구도 만들어봤습니다. 진짜로 뭐 거의 시드 데스티니 후반부 가면은 레이저 바렐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대사가 그래요. 에잇! 근데 그 대사가 나오면 언제나 드라군이 발사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렇게 드라군에다가 이제 빔 파츠까지 전부 다 장착을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CE 레전드 건담 리뷰해봤습니다. 역시 레전드다. 진짜 과거 HG 레전드가 2005년도 발매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만에 리뉴얼이 된 거예요. 뭐 공개도 25년은 됐지만 그냥 너무 반갑다. 진짜 오랜만이다. 레전드 건담은 발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레전드 건담이다. 그래서 레전드다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선 메탈 로보톤도 나왔고 이제는 HG도 나왔고 이제 100분의 1 스케일만 뭔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건 안 나올 것 같고, 아무튼 그냥 이렇게 나온 것만도 좀 많이 반갑긴 합니다. 예, 이게 얼마 만이냐 진짜 오랜만에 본다 싶기도 하고, 이제 세이버 건담 행복회로 돌려봐도 되나? 라고 하기에는 시드 데스티니 안 나온 게 너무 많고 리뉴얼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냥 저스티스 건담이나 한번 리뉴얼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만큼 레전드가 너무 잘 나왔어요. 레전드 지금 조립하는 과정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겉에서 접합선도 안 보이는 구조라든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소체에다가 신경을 엄청 써놨어요. 진짜 HG 레전드 리뉴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니까 굉장히 잘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전에 나온 시드 HG들이 레전드보다 품질이 떨어진다 느껴질 정도로 레전드가 정말 잘 나온 거니까 이렇게 물 올랐을 때 막 저스티스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겁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라이플 스티커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고관절 구조는 실제로 액션 포즈 취하다 보면은 신경이 많이 안 쓰여요. 생각보다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이미 무릎 꿇기 되는 시점에서 뭐 충분한 가동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